오늘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자, 뉴스 브리핑 무슨 기사였나요? 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예, 이럴 줄 알았어요. 그렇죠. 예전에도 이런 의심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예. 내일이 한일 일본군 위안부 그러니까 성노예 관련된 이걸 국가 간의 합의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합의 아니에요. 합의 문서 없습니다. 네, 합의 문서가 없으니까요. 어쨌건 각자 양국이 대언론 입장 발표한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쨌건 이 합의를 체결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2015년 그냥 뭐가 주년이에요, 그게. 그렇죠. 네, 12월 28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정부는 이 합의를 검증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합의 과정을 조사를 해왔었는데요. 아마 오늘 이 검증 결과를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27일이니까 내일 모레에 앞서서 네, 오늘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때 합의한 내용 과정을 공개하라고 제야 시민운 사회시민운동 단체들이 검찰에 법원에 고발을 했나 그랬을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법원 1심에서는 공개해라. 네, 공개하라라고 나왔었죠.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공개 못했다 그러면서 항소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어요 지금. 네, 외교부가 그때 얘기를 했던 거는 계속 그런 의혹이 불거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위급 회담을 따로 한 거 아니냐. 이제 외교부끼리의 회담이 아니라 지금 이게 모종의 일단 아베 신조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그렇게 움직여서 했던 게 아니냐. 그래서 아베 신조 총리 쪽에서는 책사인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장이 나왔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양국의 국정원장들이 다 동원이 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이쪽에서는 사실상 이제 국정원장이 나온 셈인데 우리 쪽에서는 과연 누가 나갔냐 이렇게 의혹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외교부가 그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청와대 지시를 받고 한 것이 없다라는 설명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아마 오늘 발표될 내용을 세계일보가 먼저 입수를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따르면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국장급 협상, 그러니까 외교부 간의 협상을 넘어서서 고위급 협상이 별도로 있었고, 이 고위급 협상에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면 당연히 청와대가 이를 주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이 외교부 TF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대면 조사를 했는데 이병기 실장은 아직 구속 중이어서 대면 조사를 하진 못했다고 합니다. 더 하기가 쉽게 됐네요. 네? 더 하기가 쉽게 됐어요. 구속이 됐으니까. 네, 구속 중이라서 볼 수 있는데 어쨌건 이병기 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사를 못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TF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근데 정상근 기자님. 네. 일부 우리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프닝 멘트 할 때 듣고 계셨었죠? 네, 들었죠. 신광열 부장판사 얘기하면서 느닷없이 제가 이완용을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보도를 보지도 못했는데. 네. 이게 나라를 팔아먹는데 국정원장들이 동원된 거거든요. 이게 나라의 역사를 팔아먹은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저도 몇 번 전해드렸지만 위안부 할머님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계세요. 그런데 느닷없이 내가 이 기사를 보지도 않았는데 이완용 얘기를 왜 했을까? 이런 기시감이 뭔가 저한테 대답을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감동을 하지 않는 눈빛이 난 기분 나빠갖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예지감이 놀랍지 않아요? 느닷없이 신광열과 이완용 외교부 대신인가? 그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 얘기를 했을까? 제가 얘기하고도 좀 민망했거든요.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저는 지금 민망하네요. 다음 우리 작가분들 쓰는 것 좀 보세요. 다음 뉴스 전해주셔도 돼요. 하시네요. 안 웃겨요. 다음 뉴스 전해드릴까요? 네. 앞으로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좋은 소식이네요. 네네. 고용노동부는 26일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임신 초기가 가장 유산 위험이 높다라고 하고요. 입덧도 심하게 나오는 상황이어서 많은 임산부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임신 초기 같은 경우에는 잘 티도 안 나고 하니까 기업에서 배려를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해요.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결국 임신한 후에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경력 단절 문제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제도 우리가 언니 뉴스 하면서 82년생 김지영 경단녀 얘기를 잠깐 나눴거든요. 네네.
예, 심각한 사회 문제죠. 네, 심각한 사회 문제죠. 예. 네,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2019년부터 그 임신 기간에도 예. 그 육아휴직을 최대 10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 다만 임신의 그 육아휴직의 기간이 상한 기간이 1년에서 1년 10개월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예. 1년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그중에 최대 10개월까지 그 임신 기간 중에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 1년을 자신의 몸에 맞게 분배를 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좋은 뉴스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임신 초기에 굉장히 좀 임산부들이 힘이 드니까. 그리고 네. 임신 초기 그 3개월에서부터 5개월 사이가 네. 제일 위험할 때요.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될 때. 네, 맞아요. 예. 그때가 가장 주의해야 할 때고 가장 주의해야 네, 때죠. 유산율도 그때가 가장 높다고 그래서 그런 좀 부정적 표현 쓰지 마세요. 네. 그냥 가장 조심하시면 됩니다. 네, 조심하셔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예. 함께 그 2020년부터는 여성 노동자가 원하면 그 임신 전 기간에 걸쳐서 그 노동 시간을 2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초기하고 말기 정도에 한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전 기간으로 그거를 확대를 하겠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초기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게 러시아워 시간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러네요.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데 조금 한두 시간만 늦게 출근해도 네네. 또 한두 시간만 일찍 퇴근해도 조금 여유 있게 갈 수가 있으니까. 1시간 일찍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면 또 러시아워 시간을 피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예. 근데 또 뭐랄까 초기 임산부 같은 경우는 티도 안 나니까 뭐 자리를 예. 양보받거나 좀 그런 일도 거의 없죠. 예. 지금 그렇고요. 또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그 현 3일밖에 안 되는 그 배우자의 유급 출산 휴가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10일로 늘릴 예정이고요. 네, 육아휴직 급여도 상한액을 확대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그 6기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출범 첫 간담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그 지난 정부를 통틀어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 200조 원의 재원을 들였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예.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이 네, 여성들의 삶 또는 여성들의 일을 억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 들어가지 않는 거지만 우리 사회적으로 이런 합의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갖고 희망을 상징하는 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예를 네. 들어 장미라고 치면은 네네. 임신한 여인들은 그 장미꽃을 이렇게 작은 심벌을 하나씩 달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럼 초기든 아니면 그 중기든 그럼 어디서든 누가 그 장미꽃 그 심벌을 보면 임신했구나 그러면서 대중교통에서는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게. 네,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런 배지를 주기도 해요. 그래요? 네, 그런데 그거를 달고 다녀도 네. 이게 러시아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고 너무 하다 많으니까. 보니까 이게 앞에 이제 자리 있는 데까지 찾아가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네, 그쪽에서 비켜다 나오기도 좀 쉽지 1시간 않은 늦게 그런-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 그 오너들은요 이런 생각하면 내 마인드를 딱 바꾸면 경영하기 편하거든요. 네, 노동자들은 급여 많이 주고 많이 놀리면 일 열심히 합니다. 네, 그렇죠. 예. 뭐 옛날처럼 막 몇십 시간을 계속 일을 시킨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그렇죠. 시대는 좀 지나갔죠. 그리고 그렇게 돈을 급여를 많이 주고 많이 놀리려고 그러는 게 많지 않더라도 네. 다만 1, 2만 원만 더 돼도 노동자들은 알거든요. 그 고마움을.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회사는 또 잘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새 기업 문화도 뭐 해외 기업 중심으로 많이 변한다고 하는데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있는 휴가도 쓰기가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눈치 보게 하고요. 네, 좀 그런 문화부터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여유 있으니까 조금 더 베풀어야 되겠다. 아니면 베푸는 게 아니라 노동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마인드를 가지면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질 텐데.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 샵 1035입니다. 전혜원님 맞아요. 임신 초기에 제일 힘들었어요. 저도 유산되고 6년 만에 애 낳았어요. 유산 충격이 커요. 네, 오래 그럼요. 가고요. 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나 기업 문화적으로 배려가 있으면은 사회가 좀 나을 것 배려해야지 애를 잘 낳습니다. 결혼도 열심히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또 그다음도 훈훈한 소식이네요. 인천공항공사. 네, 인천공항공사 노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 방문한 곳이 네, 인천공항이었죠. 네, 공공기관 비정규직 공약도 하셨었고 그래서 이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90%에 이르는 인천공항을 방문해서 정규직화를 약속을 했는데 정작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요. 뭐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그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이 자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인가 요 부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자회사 만들었고 하는 것도 꼼수 아니에요, 근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은 직접 고용을 원했었거든요. 이분들이 계속 그 2년마다 계약을 갱신을 하면서 계속 신입사원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십수년간 일을 해도 매년 이제 신입사원으로 다시 재입사하고 재입사하고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또 고용 불안에 시달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해법은 양측이 합의한 거는 일부는 직접 고용을 하고 대다수는 자회사 고용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1년을 자신의 몸에 맞게 분배를 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좋은 뉴스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임신 초기에 굉장히 좀 임산부들이 힘이 드니까. 그리고 임신 초기에 그 3개월에서부터 5개월 사이가 제일 위험할 때요.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될 때. 네, 맞아요. 그때가 가장 주의해야 할 때고, 유산율도 그때가 가장 높다고. 그래서 그런 부정적 표현 쓰지 마세요. 그냥 가장 조심하시면 됩니다. 네, 조심하셔야죠. 네. 그리고 이와 함께 그 2020년부터는 여성 노동자가 원하면 그 임신 전 기간에 걸쳐서 그 노동 시간을 2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초기하고 말기 정도에 한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전 기간으로 그거를 확대를 하겠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초기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게 러시아워 시간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데 조금 한두 시간만 늦게 출근해도 또 한두 시간만 일찍 퇴근해도 조금 여유 있게 갈 수가 있으니까 1시간 일찍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면 또 러시아워 시간을 피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또 뭐랄까 초기 임산부 같은 경우는 티도 안 나니까 뭐 자리를 양보받거나 좀 그런 일도 거의 없죠. 지금 뭐 그렇고요. 또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그 현 3일밖에 안 되는 그 배우자의 유급 출산 휴가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10일로 늘릴 예정이고요. 육아휴직 급여도 상한액을 확대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그 6기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출범 첫 간담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그 지난 정부를 통틀어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 200조 원의 재원을 들였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이 책 쌓인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장이 나왔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양국의 국정원장들이 다 동원이 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이쪽에서는 사실상 이제 국정원장이 나온 셈인데 우리 쪽에서는 과연 누가 나갔냐 뭐 이렇게 의혹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외교부가 그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청와대 지시를 받고 한 것이 없다라는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마 오늘 발표될 내용을 세계일보가 먼저 입수를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따르면 그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그 국장급 협상, 그러니까 외교부 간의 협상을 넘어서서 고위급 협상이 별도로 있었고, 이 고위급 협상에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면 당연히 청와대가 이를 주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이 외교부 TF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대면 조사를 했는데 이병기 실장은 아직 구속 중이어서 대면 조사를 하진 못했다고 합니다. 더 하기가 쉽게 됐네요. 더 하기가 쉽게 됐어요. 구속이 됐으니까. 네, 구속 중이라서 뭐 볼 수 있는데 뭐 어쨌건 그 이병기 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사를 못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TF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정상 기자님, 일부 우리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오프닝 멘트 할 때 듣고 계셨었죠? 네, 들었죠. 신광열 부장판사 얘기하면서 느닷없이 제가 이한용을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보도를 보지도 못했는데. 이게 나라를 팔아먹는데 국정원장들이 동원된 거거든요. 이게 나라의 역사를 팔아먹은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저도 이제 몇 번 전해드렸지만 위안부 할머님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계세요. 그런데 여성들의 삶 또는 여성들의 일을 억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 들어가지 않는 거지만 우리 사회적으로 이런 합의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갖고 희망을 상징하는 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예를 들어 장미라고 치면은 임신한 여인들은 그 장미꽃을 이렇게 작은 심벌을 하나씩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초기든 아니면 그 중기든 그럼 어디서든 누가 그 장미꽃 그 심벌을 보면 임신했구나 그러면서 대중교통에서는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게.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런 배지를 주기도 해요.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달고 다녀도 이게 러시아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앞에 이제 자리 있는 데까지 찾아가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네. 그쪽에서 비켜다 나오기도 좀 쉽지 1시간 않은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 그 오너들은요. 이런 생각하면 내 마인드를 딱 바꾸면 경영하기 편하거든요. 네. 노동자들은 급여 많이 주고 많이 놀리면 일 열심히 합니다. 네, 그렇죠. 예. 뭐 옛날처럼 뭐 몇십 시간을 계속 일을 시킨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그렇죠. 시대는 좀 지나갔죠. 그리고 그렇게 돈을 급여를 많이 주고 많이 놀리려고 그러는 게 많지 않더라도 네. 다만 1, 2만 원만 더 돼도 노동자들은 알거든요. 그 고마움을.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회사는 또 잘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새 기업 문화도 뭐 해외 기업 중심으로 많이 변한다고 하는데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있는 휴가도 쓰기가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눈치 보게 하고요. 네, 좀 그런 문화부터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여유 있으니까 조금 더 베풀어야 되겠다. 아니면 베푸는 게 아니라 노동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거. 느닷없이 내가 이 기사를 보지도 않았는데 이완용 얘기를 왜 했을까? 이런 기시감이 뭔가 저한테 대답을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감동을 하지 않는 눈빛이 난 기분 나빠갖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 감동입니다. 이 예지감이 놀랍지 않아요? 느닷없이 아니 신강렬과 이완용 그 외교부 대신인가 그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 얘기를 했을까? 제가 얘기하고도 좀 민망했거든요.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저는 지금 민망하네요. 예. 다음 우리 작가분들 쓰는 것 좀 보세요. 네, 다음 다음 뉴스 전해주셔도 달라고 돼요. 하시네요. 흐흐흐. 안 웃겨요. 네, 다음 뉴스 전해드릴까요? 네, 그 앞으로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 고용노동부는 좋은 소식이네요. 네네. 고용노동부는 26일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사실 임신 초기가 가장 유산 위험이 높다라고 하고요. 예. 그 입덧도 심하게 나오는 상황이어서 그 많은 임산부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데 임신 초기 같은 경우에는 잘 티도 안 나고 하니까 네, 기업에서 배려를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해요.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결국 임신한 후에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경력 단절 문제로 이어지는 이런 그렇죠. 상황이 있었는데 어제도 우리가 언니 뉴스 하면서 네. 82년생 김지영 경단녀 얘기를 잠깐 나눴거든요. 네네. 예, 심각한 사회 문제죠. 네, 심각한 사회 문제죠. 예. 네,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2019년부터 그 임신 기간에도 그 육아휴직을 최대 10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 다만 임신의 그 육아휴직의 기간이 상한 기간이 1년에서 1년 10개월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예. 1년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그중에 최대 10개월까지 그 임신 기간 중에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오늘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미디어 오늘 정상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자, 뉴스 브리핑 무슨 기사였나요? 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예, 이럴 줄 알았어요. 그렇죠. 예전에도 이런 의심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예. 내일이 그 한일 일본군 위안부 그러니까 성노예 관련된 이걸 뭐 국가 간의 합의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합의 아니에요. 합의 문서 없습니다. 네, 합의 문서가 없으니까요. 그 어쨌건 각자 양국이 대언론 입장 발표한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쨌건 이 합의를 체결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 2015년 그냥 뭐가 주년이에요, 그게. 그렇죠. 네, 12월 28일이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정부는 이 합의를 검증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합의 과정을 조사를 해왔었는데요. 오늘 이 검증 결과를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27일이니까 내일 모레에 앞서서 네, 오늘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때 합의한 내용 과정을 공개하라고 제야 시민운 그 사회시민운동 단체들이 검찰에 법원에 그 고발을 했나 그랬을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법원 1심에서는 공개해라. 네, 공개하라라고 나왔었죠.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공개 못했다 그러면서 항소한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어요 지금. 네, 외교부가 그때 얘기를 했던 거는 계속 그런 의혹이 불거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위급 회담을 따로 한 거 아니냐. 이제 외교부끼리의 회담이 아니라 지금 이게 오종의 일단 아베 신조와 박근혜 정부의 그 핵심 관계자들이 그렇게 움직여서 했던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아베 신조 총리 쪽에서는